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6월 23일 MPB 일본 프로야구 총 3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50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MPB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3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없는 다른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MPB 말고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내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흐름이 대비되던 양 팀이었기에 히로시마가 고전할 줄 알았으나 끈덕지게 따라붙어 결국 시리즈 위닝을 확보하네요. 확실히 한신 상대로는 호구 잡았다는 말이죠. 자, 호구 잡았어요. 허나 여차하는 마음으로 수입까지 노리기 또다시 한신 상대로 선발 로테이션 맞대결을 성립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한신이 선발 로테이션이 세니까요. 그리고 히로시마 입장에서는 뒷문에서 쿠리바야시도 연투로 소모된 마당이에요. 근데 선발 맞대결이 성립할 것 같다는 생각. 물론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퐁당퐁당 특히나 이번 교류전 기간 동안 맛이 간 드류 앤더슨을 뭘 믿고 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이 친구의 샘플 사이즈는 MPB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외인으로서 그리고 에이스급 피칭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금일 홈에서 나름 괜찮은 모습 보이고 마운드에서 내려가리라 생각하네요.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느낌이 섞여 있는 거라 좋은 프리뷰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의 샘플 사이즈는 MPB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방어율만 놓고 보면 방어율 딱 기록만 놓고 보면 선발 맞대결에서 열세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막상 뚜껑을 따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드루 앤더슨이나 이제 윌커슨이나 운빨이 좀 필요한 선수들이라 왜냐면 볼질하는 거 보면은 현기증 납니다. 운빨이 조금 필요한 선수들이라 분석이 조금 무의미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한신을 호구 잡는 히로시마 쪽으로 이런 느낌인데요. 물론 객관적으로 이제 성적은 성적이니까 객관적인 기록만 봤을 때는 선발 맞대결에서 열세인 건 사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히로시마의 쿠리바야시 이연투 그리고 이제 한신이 팀은 졌지만 특정 선수들은 빛나면서 한 방의 위협은 계속 있는 한신. 특히나 오우야마 같은 경우에는 6월달 페이스가 진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4월달 이후 첫 3연패예요. 4월달 이후 그렇다는 뜻은 곧 연패를 끊을 페이스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언제까지 더 질래 할 수도 있겠지만 곧 끊기겠지 싶은 타이밍도 있고 뭐 이런 요소 생각해 보면은 히로시마는 이 경기에서 정배 받았으면 나가리예요. 나가리. 근데 역배를 받으면 그래도 호구 잡은 한신 상대로 가치가 있겠다 싶었는데 역배네요. 자, 호구 잡힌 히로시마 상대로 반대로 말하면은 호구 잡힌 히로시마 상대로 현 시점 한신의 정배당 뭐 반등 요소는 분명히 있긴 있지만 정배당 선발 맞대결 막 찍어 누르지도 못하는데 가장 큰 장점인 그런 한신의 정배당 가치 없다 생각해요. 히로시마 쪽으로 공략하는 쪽이 이게 무조건 들어옵니다. 이건 아니더라도 이게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야쿠르트의 기세가 여전히 멈출 것 같지 않은데요. 또다시 이제 에이스급 투수가 나서주지 않는 이상 이번 매치에서 주니치가 고꾸라질 것 같은데 틀려먹었네요. 자, 이미 처음 봤을 때부터 얘는 딱 여기까지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정해진 틀 안에서만 클 것이다 라고 한계를 정해놨던 투수 오카노 유이치로가 선발 등판합니다. 뭐 어디 하나 모난 구석 없이 무난하고 안정감 있는 피칭을 구사했다던 투수. 근데 문제는 하위 레벨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프로 레벨에서도 그 수준이 이어진다면 그 성장이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도무지 장점이라고는 없지만 급한 대로 내보내는 정도의 직전감 선수라는 정도 이 정도 느낌이죠. 뭐 미안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팩트를 꽂아서 미안하지만 지금 야쿠르트 기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에이스가 필요한데 오카노라 턱이 없죠. 지금 야쿠르트가 좋은 거 많고 잘하는 거 많지만 객관적으로는 불안 요소는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로요.
음, 뭐 1선발 오쿠가의 묘복기, 뭐 상위 타선에 비해 임팩트가 부족한 하위 타선.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을 다른 팀들한테 얘기하면은 욕 먹죠. 배부른 소리 안 들고요. 지금 다른 팀들은 불안 요소라기보다는 불안 그 자체가 있는 팀들이 수두룩한데 뭐 이 정도의 불안 요소 신경 쓸 거 없죠. 무튼 어 이런 게 막 야쿠르트도 불안 요소가 있지만 다른 팀들은 그 불안 그 자체가 있어요. 이렇게 맞물리고 있는 현 시점 야쿠르트의 연승은 단순히 플루크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연승, 이유가 있는 연승입니다. 진짜 수비도 보면은 탄탄해졌고 그냥 가야죠. 야쿠르트는 더군다나 이제 상대 선발 맞대결 약한 것까지 확인했으면은 가야죠. 편하게 가야죠. 저지할 그게 없습니다. 교지는 이렇게 되니 첫 경기 토고 등판에서 승리를 못 챙긴 게 더 아쉽겠는데요. 그래도 뭐 무튼 1차전 기선제압 실패했으나 그간 상대 전적 우위에 있던 요코하마 상대로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러버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자 시리즈를 이기느냐 지느냐 중요한 맞대결. 교진의 선발은 아카우시 유지입니다. 자 생각보다 잘해주는 모습으로 교진이 행복한 고민을 할 줄 알았는데 아카우시 보면은 이내 무너지더라고요. 역시나 생각보다 잘했을 뿐 객관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하긴 저도 제가 봤을 때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팩트예요, 팩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말이 웃긴데 팩트예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특출난 게 안 보였거든요. 그냥 뭐 여러 구종을 던질 수 있구나. 뭐 이 정도? 그냥 그 외에는 뭐 구위도, 뭐 구속도, 제구도, 뭐 심지어 뭐 외적인 모습에서도 뭐 얼굴도 피지컬도 그냥 뭐 평범. 뭐 샘플 사이즈는 적다마는 표정 보면은 가뜩이나 루키로서 힘들 텐데 멘탈도 뭐 썩 단단한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초반에 생각보다 잘했구나 이제 어, 생각보다 잘했구나 이 정도였는데 뭔가 갈수록 민낯이 드러나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안 가는데 그럼 요코하마는 기대할 수 있는가? 네 있습니다. 사실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 시즌 부상과 부진으로 조정받고 온 선수의 복귀 전 예, 거르거나 반대 보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저는 요미우리 일단 기대 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선발 아카우시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르는 게 정석은 맞아요. 거르는 게 정석은 맞는데 올 시즌의 아즈마 특히 진짜 올 시즌 특히 진짜 너무 못했었죠. 그래도 평균이 있는 법인데 너무 못했던 것도 있고 자,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게 아즈마라는 선수의 평균이에요. 근데 올 시즌은 원래는 한 이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선수인데 올 시즌은 너무 막 못했어요. 너무 못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평균 이상은 올라와 줄 거란 말이에요. 이 선수가 진짜 뭐 어디 심각한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평균보다 너무 못했던 것도 있고 뭐 반등을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평균은 그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2군에서 성적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조정받았어요. 2군에서 한 4경기든가 등판해서 0점대 방어를 기록하고 실제 피칭을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 조정은 됐다. 그럼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본 가다가 있는 선수고 교진 상대로도 자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은 거기다가 이제 선발에서 우리 선발 뭐 안 돼가 아니고 선발을 기대하게 되는 요코하마라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팀이나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요코하마 실제로 토고 등판에 교진을 꺾었는데요. 자 이거 요코하마가 역배라면 추천합니다. 자 교진 정배당이 이해는 가요. 그래서 승패 예상이라면은 요미우리 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배팅으로 쳐도 정석이라면은 이 경기 교진도 못 보고 요코도 못 보고 패스하는 게 정석인데 그래도 꼭 하나는 걸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왔어요. 둘 중에 하나 꼭 하나는 배팅을 해야 돼요. 소액으로라도 그렇게 걸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은 요코하마 역배는 선발 맞대결부터 그 쓰임새는 분명 로또로서 리턴 값이 더 크다. 쓰임새는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미우리는 패스예요. 그리고 요코하마도 패스하는 게 정석이긴 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가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면 요코하마 역승은 그 가치가 요미우리 일반 승보다는 뛰어나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바고요. 이상으로 6월 23일 NPB 일본 프로야구 총 3경기 중 3경기 프리뷰를 마쳤고,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 분석 프리뷰라든가 다른 종목, 다른 리그 경기 프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구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